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의 흐름에 수긍하는 가치 채널 민석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전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들던 관세 문제가 해소되면서 현대차나 조선, 핵잠수함, 그럼 뭐 부분적으로는 전력 관련주까지 다양한 섹터들이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상승폭이 줄어들었거나 반납된 종목들이 대다수인데요. 오히려 이제 주말에 중국하고 또 협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뭐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왔다. 금일 같은 경우 오히려 주도주가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관련주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우량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할 필요가 없다. 거래량이 잘 깨찬 종목들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고 시세가 나오면 알려드린다고 했죠. 결국은 신고가가 또 나온 부분이고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신고가가 주구장창 나오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러니까 SK그룹주들, 뭐 하나그룹주들, 뭐 두산그룹주들,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웬만해서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을 보면 일단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거의 2배까지 안 간 거잖아요. 거의 2000포인트까지, 2000포인트가 2000포인트 더블이 된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대비해가지고 50%도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론적으로 간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바닥을 기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에 역으로 밀린다라고 한다면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뭐 현대차와 관련된 뭐 납품하는 부품주라든지 뭐 조선 기자재 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 내에서 이제 중소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바닥을 좀 기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신고가 나오는 종목들 의미가 없어요. 먹을 파이가 너무 적어. 이제 한두 번 남았습니다. 한두 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두 번 남았고 먹을 파이가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바닥을 기고 있는 어째 보면은 중성주들을 분할 매매하시는 전략이 전 좋아 보여요. 모아나가신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은 지수가 밀려도 우상향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지금 보시면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바닥을 기는 종목들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오히려 밀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밀리겠죠. 뭐 하나그룹주라든지 그동안 시세가 신고가 뭐 끝도 없이 나왔던 종목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종목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금일 그 핵잠수함 관련해가지고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종목도 바닥에서 원래 바닥 대비 한 6조 원에서 7조 원 했던 종목들이죠. 근데 32조 원에서 34조 원까지 시총이 주구장창 이제 신고가 나오면서 거의 30조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비밸런스예요. 뭐 짜고 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정부하고 짜고 친 게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심지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관들하고 정부하고 말을 맞춰서 이런 고시총주들 위주로 가자. 어차피 그 지수를 받쳐주는 거는 고시총주들만 올려도 충분하잖아요. 그 외의 종목도 갈 필요가 없잖아. 왜냐면 금일 보면 한학 종목 수가 2,000 종목이야. 그러니까 개인들이 실적으로 이런 종목들 매매하지 않은 사람들 제외하고는 수익을 다 못 냈단 말이야.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기가레인드 빼고는 돈 번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개인들이 시총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 살 일이 만만하단 말이에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경험 없는 분들, 아예 그러니까 생초짜들,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도 매매할 수 있어요.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들 뭐 좋다 해서 끝없이 간다. 약간 그런 개념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초짜분들은 어째 보면 그런 분들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장이에요. 어째 보면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근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과거를 봤을 때도 이렇게 고시총주들이 끝없이 날아가는 경우 거의 없었어요. 뭐 과거에 뭐 에코프로 같이 2차전지 관련주에 한해가지고 끝없이 시세가 나온 적은 있었죠. 근데 이거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냥 대형주. 어째 보면 실적이 나오는 그냥 대형주도 있잖아요. 무거운 종목들이 그냥 끝없이 간다?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봐요. SK하이닉스가 이게 뭐 저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400조 원 가까이 되죠, 지금. 천주 맞나요? 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봤을 때는 아 이게 참 말이 되나 어?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주구장창 그냥 올려버린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3~4배 거의 뭐 바닥 대비해서는 거의 뭐 4배 가량 갔으니까 100조 원 단위죠. 300조 원이 늘어났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수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역으로 제가 봤을 때 역으로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 밀리게 된다. 그럼 오히려 바닥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지수는 내려가거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수가 내려갈 거예요. 근데 상승 종목 수가 더 좀 기이한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지수가 역으로 밀렸을 때 바닥 종목들이 막 계속 가는데 지수는 밀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점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승이 덜 나온 부분이 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인 종목들을 좀 공략하셔라. 지금 바닥인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시세가 아예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 모아나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어차피 순환하면서 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한표일세. 범한표일세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셔라. 그래서 역시나 장 초반에 21%까지 갔는데 확실히 그 상방에 이제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서 압박 매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리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44,000원, 저는 42,0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해도 된다고 봐요. 여기에서 뭐 더 갈 수는 있어도 매도하고 다른 종목도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신고가 이미 나온 종목이고 추가적인 시세는 한번 나왔으니 매도하시는 게 사실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갔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제 바닥일 때 계속 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타점별로. 그래서 결국은 이 종목이 나중에 신고가가 나올 텐데, 신고가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는데 결국은 금일 신고가가 나왔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을 때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은. 그 외에 뭐 토니모리도 좋은 수급 흐름을 보였고, CTK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흐름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후속적인 대장주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결국 이런 종목들도 나중에 보면 신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뭐 한국 화장품보다는 이제 뭐 CTK 같은 종목들, 현재 흐름을 봤을 때 CTK 같은 종목들 매매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는 토니몰이나 오히려 시세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고 실적에 받쳐진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는 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장 초반에 1승도 갭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고, 오리엔탈 전공도 이렇게 개파로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다가 9%까지 나왔다가 밀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과연 맞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내일 흐름이 진짜 중요해요. 내일 월말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내일 이제 한 주를 결정하는 이제 어찌 보면 금요일이고, 어찌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살릴 것 같아요. 내일 살려야지 모양이 또 나와요. 이게 신고가가 안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거든요. 1승도 그래요. 1승도 주봉을 보면 야 이게 말이 되나. 5일선 부분까지 밀었잖아요. 이게 양봉으로 잘 나오고, 그것도 연속 이틀 양봉에 이제 그 정고점 돌파 종가 상호 나온 형태에서 이렇게 밀어버린다고. 그리고 앞전에 이제 신고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뭐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봉 상호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장대음봉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게 상상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사실 세력이 힘들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내일 흐름을 봐야지 알겠지만 뭐 악재라고까지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밀렸을 때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앞전에 상승이 나온 거에 비해서 밋밋하잖아요. 여기에서 내일 또 밀릴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오히려 갭을 띄워가지고 장대한봉으로 뭐 앞전 고점 나와도 이상하진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상방 쳤을 때 상한가도 쳤던 종목이니까 보면 한 번씩 상한가 치고 매물벽 받는 모습이니까 신고가 나온다고 상한가 딱 치면 신고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그래도 좀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또 원익도 좀 오버죠. 나 3연봉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이런 모양 만들어서 민다고? 심지어 지금 주봉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모양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만들면 나오질 않거든요. 이쁜 모양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내일 상한가 부분 한번 친다. 만약에 뭐 30% 치면 2,400원이니까 상한가까지 아니더라도 한 25% 정도 치면 이제 신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신고가를 내보내고 죽여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서, 거량을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종목도 신고가 나왔을 때 최대 거량 터진 다음에 그냥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회복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민다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모양이 사실. 이게 억지로 이렇게 좀 밀어버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개인들 순절을 좀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밀어버린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여하튼 월달 이제 금요일 이제 어쩌면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고, 한 달 10월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내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일 오히려 내일 강세 흐름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니야? 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끝날 일은 제 경험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내일 봐야지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 뭐 내일 보면서 뭐 혹시라도 모양이 다르게 나온다면 당연히 뭐 또 추가로 민다. 그럼 당연히 손절해야지. 추가로 밀어버리면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모양이 이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까지는 그래. 근데 두 번째까지 훼손을 하는 모양이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온다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에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추가적으로 민다고 한다면 반등은 나올 수 있어도 오랫동안 물려 있어야 된다. 우하향 흐름 나오면서 오랫동안 또 물려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돼요. 보유하시면 단기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면.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 흐름이 안 나오고 밀린다, 그럼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금일 제 말씀 듣고 혹시라도 진입하신 시청자님들은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장세 흐름 따라서 이상하게 또 꼬여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사실. 근데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 사이버는 뭐 추가적 미인데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종목은 내려간 뒤에 눌림 잘 잡고 우상향 흐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종목들은 당최 금일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시장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말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푸른 기술 로봇 관련주들 봤을 때도 야 이렇게 내려간다고? 근데 뭐 주도주도 아니었고, 금일 뭐 로봇 관련주가 뭐 로봇스타하고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신고가 나오긴 했어도 뭐 거의 로봇 관련주들도 힘을 좀 못 썼어요. 전체적으로 섹터들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를 뷰티 관련주 빼고는 그다지 좋지 않았거든요. 조선업 뭐 몇몇 뭐 잠수함 관련해서 몇몇 대형주 빼고는 흐름이 별로 좋진 않았단 말이죠. 그게 뭐 잡주들이나 뭐 그런 종목들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푸른기술 같은 경우도 결국 뭐 빠질 자리도 없잖아요. 이젠 전저점까지 민 부분이고 61선까지는 이제 깨졌죠. 일시적 깨졌지만 재차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언제든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저점이죠. 흰볼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저점 라인에 61선까지 일시적으로 무너졌지만 지지 받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거고, 살짝 밀린다 한다면 장대보 언제든지 달면서 또 회복해주면서 앞전 고점 돌파 그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거량을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금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밋밋하죠. 거량 자체가. 그러니까 구라운봉입니다. 가짜 운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짜 주정.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두산 그룹주 중에서 뭐 그룹주 중에는 뭐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직접 끌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뭐 금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65,000원까지 빠지면 더 사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노후 관련주 중에서 가지 않았으니까 이 종목은 당최 이해가 안 돼요. 이런 흐름 나온 게 제가 봤을 때는 21선도 지지받고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또 상승 반전되면서 얘만 또 다른 대형주는 죽어도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문훈시아 같은 경우도 살짝 올리다가 밀었는데 뭐
금일은 대다수 섹터들이 다 조정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도 뭐 AI 관련돼서 좀 밀렸지만 크게 저는 의미 보여하진 않아요. 지수가 밀리면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케일렛도 뭐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 밀린다는 것 자체도 좀 웃긴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닉스. 이닉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밀렸을 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 금일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다 또 밀었는데 사실 이렇게 밀 자리도 아닙니다. 근데 현재 21선과 61선 부분까지 왔으니까 이 종목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일 이제 전일 추천드리는 세명전기, 세명전기하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힘을 못 쓰고, 어쩌보면 생명전기는 장 초반에 마이너스 3%까지 밀리다가 힘 좀 썼습니다. 쓰긴 했어요. 상방으로 한번 날아가려고 했다가 또 밀어버렸습니다. 왜? 시장 흐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차트 베이스도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결국 저는 뭔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일 또 5일선 아래 일시적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신고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전력주들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화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5일선 부분까지 꼈기 때문에, 이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이격 매물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금일 만약에 내일이라도 양보 흐름 나와도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양보 나오고 신고가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금일은 다 좋지 않았잖아요. 그 시장 흐름 보시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차트 흐름이 이뻐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쁘다고 무조건 가나? 시장 흐름 안 좋으면 밀리는 겁니다. 역으로 정말 화장품 관련주처럼 강한 섹터 아니면 말 안 들어요. 반대로 와요. 시장 흐름이 1순위야. 시장 흐름이 받쳐주고 그러면 차트 흐름을 보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어차피 가는 차트인데 시장 흐름 때문에 자연재해라는 게 있잖아요. 맞죠? 자연재해라는 게 있는데 바깥에 비가 많이 내린다, 장맛비가 내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조정을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일시적인 딜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이를 거치고 결국은 상방 흐름이 나오겠지. 시장 흐름이 또 괜찮아지면 재차 정상적인 흐름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세명전기하고 삼화전기 중에서 세명전기를 추천드립니다. 전 세명전기가 좋아 보여요. 확실히 세명전기 공략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은 제가 세 종목을 가져와 봤어요. 한 종목은 대형주예요. 어째 보면 이제 두산그룹주인데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 중에서 첫 번째 종목 두산테스나, 죄송합니다. 잠시 좀 목이 메어가지고. 그 첫 번째 종목은 두산테스나인데, 두산테스나도 꽤 많이 나오긴 했어요. 저점 대비 4월을 기초로 해서 대략 한 2배 정도 나왔는데, 근데 상대론적으로 로봇 관련주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시세가 거의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반도체 시장 내에서 테스트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두산테스나가 약 1,700억 원 규모의 신규 테스트 장비 도입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테스트 물량 확대와 향후 실적 회복 기대감이 크게 작용되면서 이렇게 좀 강시세가 나왔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도체 호공정 분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부터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두산테스나 역시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의 물량 증가와 맞물려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일 삼성하고 SK 이제 CEO가 이제 그 젠스왕을 만나죠. 엔비디아의 젠스왕을 이 치킨을 이제 같이
먹기로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큰 선물 가져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트 베이스를 또 본다고 한다면 양봉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해 놓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5일선을 먹은 상태죠. 금일 시장이 막장이어도 어때요? 일시고 무너뜨리면서 5일선을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앞전고점 돌파, 내일이라도 앞전고점 돌파 바로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나오고 6만원대 부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 보여지거든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제가 가져온 게 큽니다. 주봉도 굉장히 이쁘잖아요. 5일선 깨트리지 않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져온 게 큽니다. 이 종목은. 왜냐면 급하게 올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대형주 장세가 곧 끝나기 때문에 급하게 끌어올리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반도체 테스트 장비 투자 확대와 이제 업황 회복 이제 기대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맞물리면서 강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금일 뭐 내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젠스왕과의 이런 만남, 이제 삼성전자 CEO와 그다음에 SK CEO가 이렇게 좀 셋이서 만나면서 무슨 대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튼 반도체 관련주들은 내일 어떤 내용이 나오든 내일 그래도 강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중소형주들을 가져와 봤어요. 바닥을 기는 이 종목은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 떨어지더라도 매수하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맞죠?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수급이 말도 안 되게 들어온 다음에 그냥 밀어버리는 형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되나 할 정도로 왜냐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어째 보면은 최근에 노북 관련 반도체 테마로 강시세를 보였던 종목이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혼성신호 SOC 설계 기업, 이제 설계 전문 팹리스로 고전압, 대전력, 그다음에 고동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술 기반 기업이죠. 최근에 질화칼륨 전력 소자용 게이트 드라이버 IC 개발 완료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는 전력 반도체 및 온디바이스 AI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었고요. 그다음에 로봇 구동칩, 그다음에 모터 제어 칩 같은 차세대 AI 하드웨어 수요 확대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도 연동돼 있고 온디바이스 AI 이제 반도체와 또 관련해서 연동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하고 반도체 관련주와 연동돼 있는데 오히려 조정 흐름이 나왔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섹터 흐름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상황에서 밀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중소형 기업들이 수급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장세였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조정이 또 나오면 또 세게 나옵니다. 대형주들은 작게 나오고 오히려 이런 중소형 기업들이 짝짝 밀리는 경향이 강해요. 요즘 그 섹터를 지금 장세 흐름을 보면. 그래서 거래량도 밋밋한 상태에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지금부터는 모아나가야 된다. 모아나가시면 뭐다? 결국은 정고점 부근 내지 정고점 부근 내지 신고가도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제가 봤을 땐 신고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형태는 나중에 뭐 소화 과정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이젠 곧 중소형 기업들죠. 이젠 바닥을 기는 중소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대형주만 갔잖아요. 그 다음에 순서는 뭐겠어요? 중소형주예요.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요. 대형주 들어온 다음에 뭐 맨 처음에 옛날 같았을 때는 중소형주들이 들어오면서 대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였는데 반대가 됐어요. 이번에는 대형주가 먼저 들어오고 이후에 중소형주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세가 들러온 종목들 매매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야. 세력들도 뭐 기관 외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미 크게 나온 종목들 매수해봐야 돈 벌리겠나요? 절대 안 벌리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이언 디바이스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는 한빛 레이저. 한빛 레이저는 과거에 이렇게 1차 시세가 뭐 장 초반부터 이렇게 신규 상장 된 이후부터 굉장히 좀 강시세가 나오면서 관심을 받다가 이후에 또 시세가 또 이쪽 부분 이제 24년도 말부터 25년 한 3월 초까지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왔었죠. 나오다가 현재 긴 1, 2, 3, 4, 5, 6 거의 한 7개월가량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에 장대한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실린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상승 전환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가져온 게 커요.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판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레이저 마킹 장비와 유리기판 가공 장비 전문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채택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강한 시세를 보였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가 연동돼 있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핵심 소재로 꼽히는데, 열변형이 적고 미세로 구현이 유의해서 고성능 반도체, 그다음 AI 칩 시장의 핵심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유리판 가공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 수혜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뭐 배터리 조립, 공정용 레이저 장비 수요도 함께 늘고 있어가지고 요리기판과 배터리 공정 두 가지 테마를 동시에 가진 기업으로도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째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유리기판 바닥을 기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져온 게 큽니다. 그래서 흐름 봤을 때는 수급이 강해진 다음에 오일선과 이격이 컸었는데 오일선 부분까지 밀었어요. 거래량 없이. 이런 종목들은 내일이라도 수급이 붙으면 재차 신고가도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장대 한번 고가 돌파 나오지 않더라도 장대 한번 나오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는 11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로 연동된다면 추가적인 시세가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는 전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하튼 시장 흐름이 금일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흐름이 많았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차피 투자자들 심리는 다 똑같죠. 이게 지금 주식하는 투자자들 심리가 주식 못 해먹겠다, 국내 증시 못 해먹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 대형주 위주만 갔잖아요. 그 외의 종목들 뭐 시세가 크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만 하신다면 결국은 큰 수익도 가능한 그런 장세니까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 차분히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